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서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구성 종목들이 현재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5종목이 저희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림산업 목표가 1차로 상향을 했었는데 현재 22%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편입 시도했었던 대우증권 편입이 됐습니다. 3%가량의 수익. 그다음에 KG이니시스가 좀 많이 등락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도 상당히 등락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7.5%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존비전이 약 5% 정도 수익. 다만 STS 반도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갑자기 기관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난주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 수익률은 좀 상당히 많이 지난주에 비해서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 구성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뭐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종목.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예, 마이너스 나는 기업도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포트 변화를 위해서 STS 반도체 일단 제외한다라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포트의 5종목으로 규정을 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종목이 새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한 종목을 없애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STS 반도체 기관의 매물이 좀 나온다는 면에서 일단 먼저 제외하고 신규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한다는 쪽을 보시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잠시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편입을 했었을 당시가 바로 이때죠. 그래서 수익이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기관의 매물이 갑자기 좀 나왔는데요. 이 전반적인 IT 부품주에서 지금 상당히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지난주에 한 번에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의 매물이 한 번 나오면은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다라는 편에서 보면은 일단 제외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을 보면은요. 지금 모든 일변동 평균선 다 지금 아래 깔고 있는데요. 특히 이 121선이 밑에 깔고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하방 경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6,800원과 이 6,000원 사이에 박스권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현재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되 6,800원 근방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지난 시간에 새로 신규 편입했었던 종목이죠. 대우증권 과연 올라갈까? 의문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 지수의 방향성 2월 전, 즉 구정이죠. 우리나라 명절 구정 이전에 약간 조정을 기다려서 그 이후에 올라갈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증권주를 가장 일착으로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11,800원 제가 제시했었던 가격권에 제대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역시 종목의 주도권은 이 기관, 이 녹색 선이 기관인데요. 기관의 1차 상승 이후 뒤이어서 빨간 부분의 외국인의 매수세 거의 21선과 거의 균등하게 움직이는데 조정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점을 놓고 보면은요. 역시 업황 회복에 대한 가능성, 지수가 2,000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역시 증권업 전반적으로도 훈풍이 불 가능성에 염두를 둔 매매가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대로 된 지금 편입이 됐는데요. 지금 일단은 전 고점이 한 13,000원 정도에서 저항은 받겠지만은요. 글쎄요, 지수가 이 2,000포인트 벗어나기 위해서는 증권주가 우선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 종목으로 관심주를 편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더존비전이라든가 KG이니시스, 대림산업이 있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염려하실 필요 없이 보유 관점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자, 흐름이 괜찮은데 나중에 확 바뀌어버리면 어떡해요?
할까요? 예.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사는 타이밍,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언제 하는지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거든요. 네. 물론 그걸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장기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적정하게 그렇게 좀 뭐랄까요? 차익을 실현한다고 할까요? 뭐 단타를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전략 시간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번 주에는 어떻게 잡아갈까요? 오늘은 뭐 미국 뉴욕 증시 휴장이라는 건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려서 대부분 아실 거고 뉴욕 증시가 휴장하게 되면 내일 우리 증시는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뭐 뱅가드 얘기 계속 나오는데 화요일마다 뱅가드 기준일이 수요일인데 화요일날 매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또 놓고 있어요. 뭐 시장이 풍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에서는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은 프로그램 매수냐, 차익 프로그램 매수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또 차익이 아니에요. 비차익입니다. 즉 어느 한쪽의 외국인 뱅가드라고 일컬어지는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 하지만은 그 이외에 외국인은 또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흐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펀드 플로우라고 하죠. 세계적인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유동성이 점차 들어오는 거 아직도 멈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역시 매도세 분명히 나오는 거 분명한데 그만한 매수세는 분명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볼만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2000포인트 등락. 플러스 마이너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로 40포인트, 위로 40포인트. 2000포인트를 등락으로 박스권을 구정 이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2월 이후에 좀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최근의 흐름을 잠깐 보시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 장세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는데 삼성전자 과연 올라갔느냐 이거죠. 그 전에 올라갔죠. 예,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또 올라간 주식은 또 어떤 주식이냐? 한국전력 실적 좋습니까? 전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왜 올라가느냐? 요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역시 저평가, 싸다라는 인식의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실적보다는 지금 업황 바닥이되 앞으로 좋을 종목, 지금 현재 싼 종목을 샀다. 이것이 시장의 큰 자금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즉 유동성 장세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놓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래로 1960포인트, 위로 2000포인트의 박스권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지수 포인트 1986포인트입니다. 예, 즉 하단부에 위치해 있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죠.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즉 앞서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만약에 변동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번 사서 지금은 보유하고 좀 2월 달을 대기하는 준비하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관심주 잠시 화면에 좀 올려주시면은요. 역시 관심주로는요. IT 분명히 좋습니다만 종목별 흐름이 서로 제각각인 것을 보면은요. 전반적인 업황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2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바닥 확인 경기 민감주라고 일컬어지죠. 대우조선해양, 대림산업, 호남석유, 현대제철 대우증권, 한진해운 이 종목을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편입을 한 종목밖에 못했죠. 두 종목 했군요. 근데 앞으로도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도 역시 관심권에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부분 전자 결제 관련주 오늘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아직도 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제외를 했으니까 당분간 조금 보류를 하고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영화 관련주 미디어 플렉스라고 해서 지금 박수건달이라는 영화가 250만, 즉 손익분기점을 훅딱 넘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CJ ENM이라든가 CJ CGV 영화 관련 산업이 겨울철에 상당히 부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들 종목 안에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오늘 편입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저런 유가증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분류해가지고 저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서 부장의 포트폴리오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고. 네. 자, 그러면 신규 종목을 앞서 한 종목 STS 반도체를 빼신다고 했으니까 손절 라인 기준이 있어서 빼게 되면은 한 종목을 더 채워 놓는 전략. 그래서 신규 종목은 어떤 기업을 보신다는 얘기죠?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STS 반도체 같은 경우 손절 라인이 지나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마이너스 손실 부분이긴 하지만 종목 교체를 위해서 제외를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확인 경기 민감주 중에서 하나씩, 즉 중대형주 중에서 하나씩 지금은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종목들 가운데서 현대제철이 지금 매수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현대제철을 편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죠. 네. 예, 철강주 지난 12월 달에 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광석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 갑자기 사재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근 한 달여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 여전히 철광석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업황 전반적으로 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이 회귀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역시 상품주, 특히 이 철강주 쪽에도 훈풍이 일어날 가능성. 앞서 들어왔었던 기관의 매수는 1차 매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철강과 관련된 가장 큰 업황이 건설 분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건설 분야 지금 돌아선 거 확인되고 있죠. 중국은 조금 더 진행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즉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재가동되면서 건설 경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바닥권을 지금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현대제철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지금 매수 포인트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요. 4분기 분명히 업황 바닥이다. 이런 부분이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주당 순자산 PBR이라고 하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싼 주식을 많이 찾는데 PBR이 0.7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조금만 돌아간다라면은 이 한 배 수준은 훌쩍 넘어가는 것이 이 현대제철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현재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011년 급락이 있었던 이후에 지금 8만 원권 초반대 전후에서 바닥을 계속 잡는 흐름이 나왔는데 큰 시세를 못 줬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원 수준이라면은 저평가 영역에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1차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일봉의 흐름을 보시죠. 자, 1차 매수가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외국인 기관이 동반된 매수가 있었는데요. 떨어지는데 조정을 지금 1월 달에 쭉쭉 줬는데 그다지 나온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1차 매수에서의 매집 부분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타임을 보면서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분명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저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83,000원 근방인데요. 83,000원 정도에서 저희 포트에서는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주봉상 일단 10만 원권이 전 저점대 1차입니다. 1차 여기에서 또 가까이 오면은 목표가 상향을 12만 원권으로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혹시 손절 라인을 정한다면 77,000원 저점을 이탈한다면이라는 부분인데 수익폭 대비 손실폭이 작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한번 여기에서 리스크 부담을 안질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4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는 이미 노출이 됐군요. 그러면 주가에도 어느 정도 가격 영향을 반영했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들이 2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오늘 하나대투증권에서도 또 이야기를 했군요. 네. 자, 중국의 춘절을 앞두고 원자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의 영향에 따라서 기초소재 관련주들 역으로 한번 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현대제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석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